우리가 이제 그 퍼센트나 퍼밀이나 이런 단위들을 그 숫자를 대신 나타내는 단위들을 배우다 보니까 SI 접두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대신하는 그 접두어들을 접할 기회가 좀 생겼지. 그래서 퍼센트는 뭐였냐면은 결국은 퍼센트였고, 이게 결국은 센트가 100개 작은 단위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였으니까 100분의 1이라는 숫자를 대신하는 그런 기호였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퍼밀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퍼 밀이니까 밀리니까 밀리가 결국은 천이란 뜻이고 1000분의 1을 나타내는 숫자였다. 근데 천인데 엄밀히 말하면 그냥 천을 말하는 게 아니고 1000개 작은 단위가 모여서 하나의 큰 단위를 만드는 그 작은 단위 하나를 밀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천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긴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약간 그런 식으로 쓰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정보들은 이 SI 접도에 대한 정보들은 국제 단위 계라고 하는, 우리가 단위는 이렇게 씁시다라고 국제적으로 약속해 놓은 그런 시스템에 약속이 돼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지금 숫자를 나타내는 그 접두어를 SI 접두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 어, 그래서 항상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SI 접두어에다가 플러스 기본 단위를 해가지고 우리가 쓰면 된다. 뭐 기본 단위가 이제 길이의 단위인 미터다라고 하면은 앞에 SI 접두어인 센티를 붙이면은 센티미터가 되는 거고, 천을 1000분의 1을 나타내는 밀리를 붙이면은 밀리미터가 되는 거고, 천을 나타내는 킬로를 붙이면은 킬로미터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SI 접두어에다가 바로 기본 단위를 띄우지 않고 붙여가지고 쓰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뭐 그램이면은 밀리그램, 킬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그러면은 그 SI 접두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아니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 SI 접두어는 어디 가면 알아볼 수 있냐면은 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볼 수가 있어. 사이트 주소는 이거야. kriss.re.kr. 다른 사이트 들어가면 안 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들어가 보면은 표준과학연구원답게 표준시가 딱 표시가 돼 있지. 그지? 지금 14시 31분 32초고 접속 환경에 따라서 실제 시간과 조금 차이가 발생은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적혀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그 SI 접두어는 표준 이야기로 가보면은 국제 단위계 SI 소개가 있지. SI 소개. SI 소개에 가보면은 십진 배량 및 분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 십진 배량 및 십진 분량. 십진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진수, 십진수 이런 거. 10의 배수가 될 때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숫자를 뭐라고 해? 십진수라고 하지. 우리가 쓰는 숫자들은 다 십진수야. 10의 1승이 될 때 1, 2, 3, 4, 5, 6, 7, 8, 9까지는 한 자릿수다가 10의 1승이 되면 갑자기 두 자릿수로 한 단계 나아가지. 그지? 그렇게 해서 99까지 두 자릿수로 쭉 가다가 10의 제곱을 넘어가는 순간에 세 자릿수로 되지. 그지? 이렇게 돼서 10의 거듭 제곱이 될 때 한 단계씩 자릿수가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십진수라고 하고, 그럼 이진수는 2의 거듭 제곱이 될 때 한 단계씩 자릿수가 늘어나는 아이를 이진수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쓰는 수는 십진수기 때문에 십진 배량, 십진수의 배수, 배량이라고 하는 건 배수할 때 배자지. 그리고 분량은 나눌 분자니까 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런 거를 분량이라고 해. 배수, 분수라고 생각해도 돼. 그지? 그래서 그런 접두어들을 한번 좀 볼 수 있는 게 SI 접두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실제로 10의 1승부터 10의 30승까지, 10의 마이너스 1승부터 10의 마이너스 30승까지. 여기서 마이너스 1승이란 건 뭐냐면은 마이너스는 역수라는 소리야. 10의 1승을 역수를 취했습니다. 10분의 1이란 소리고, 10의 2승을 역수를 취했습니다. 10의 2승이 100이잖아. 그럼 100을 역수를 취하면은 100분의 1이란 소리고, 1000분의 1, 100만분의 1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갈 수 있는 거고, 어 최근에 이제 아마 그 2022년 이후로 해서 론나케타, 론톡, 헥토가 아마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학도 계속 발전을 하지. 그러니까 점점 더 작은 것들을 예측을 하고 볼 수 있는 거고,
큰 것도 마찬가지로 점점 더 큰 단위가 필요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새로 정의된 단위들인 거고 지금은 10의 30승까지 나와 있다. 100만 자, 100만 자에 해당하는 그 단위까지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기본 단위에서 10분의 1 요런 것들 지금 옆으로 있는 요 아이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십진 분량이라고 하는 거고 얘네들을 배수니까 십진 배수 또는 십진 배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나가냐면은 10의 세제곱씩 나가. 1000씩 곱해지는 거야. 봐봐. 10의 3승, 10의 6승, 9승 다 1000씩이지. 10의 세제곱씩 계속 이렇게 곱해지잖아. 15, 18, 21, 24, 27, 30. 그런데 1, 2, 3은 왜 있어? 우리가 실제로 쓰는 단위에서 1과 100과 1000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다 10의 1승 단위로 다 있고 10의 3승 이후로는 다 10의 3승 단위, 1000 단위로 계속 곱해진다. 얘도 마찬가지야. 1, 2, 3까지는 다 있어. 1, 2, 3까지는 다 있고 뭐 센티미터 같은 경우는 손가락 하나 두께 정도 된단 말이야. 그지?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쓰는 단위고 실생활에서 다 측정을 하는 단위야. 밀리미터 마찬가지고 여기까지는 다 이제 10의 1승 단위로 나눠지는데 여기서부터는 10의 3승부터는 어때? 6, 9, 12, 15, 18, 21, 24, 27, 30 이런 식으로 10의 3승 단위로 단위가 있다. 이렇게 조금 굉장히 작은 세계에 대해서는 10의 3승 단위로 우리가 단위를 좀 붙여주더라라는 것들 좀 보면 될 것 같고 다 보면은 십진 분량 나누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기호가 소문자야. 소문자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쓰던 10의 3승 정도까지도 소문자야 기호들이. 근데 10의 6승부터는 다 대문자를 쓴다. 배수일 때는 대문자. 기본은 뭐냐면 배수일 땐 대문자 그리고 분수일 때는 소문자를 쓰는데 10의 3승까지는 소문자 그냥 써주더라. 기존에 쓰던 거. 이렇게 소문자 써주더라.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십진 배량부터 한번 그 단위들 하나하나 한번 볼게. 이걸 뭐 다 외우는 건 아니고 진 배량. 십진 배량부터 한번 보고 그냥 이런 기호가 있네. 내가 익숙한 기호가 있으면은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한 번쯤 이해해 보면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 기본 단위 1이 있고 뭐 이거는 뭐 미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바이트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킬로그램, 그램을 쓸 수도 있고 무게 단위를 쓸 수도 있고 뭐 암페어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본 단위를 1로 본다면은 이제부터 10의 단위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름을 붙여줄 거야. 10의 1승, 10진 배량부터 한번 볼게. 10의 1승을 뭐라고 하냐면은 10, 10의 1승을 여기 보면은 데카라고 해. 데카. 데카라고 하고 기호로는 유일하게 기호 두 글자 써. 데카, DA. 이렇게 해서 뭐 데케이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그런 거 쓸 때 쓰는 데카라고 하는 그런 단위. 10의 1승을 나타낸다. 10을 나타낸다. 100은 뭐야? 100은 헥토. 10의 제곱은 100. 헥토라고 쓰고 기호로는 H를 쓴대. 이거는 그냥 100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SI 접두어야. 그럼 그 다음에 뭐지? 1000이지. 1000 킬로. 킬로고 기호로는 소문자 K 쓴다. 킬로는 1000을 나타내는 거더라. 그래서 킬로미터라고 하면은 1000미터. 미터가 1000개가 있는 거를 나타내는 거고 킬로가 1000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더라. 그럼 여기까지는 10의 1승, 2승, 3승 이렇게 다 왔는데 3승 이상부터는 어떻게 간다고? 1000씩 곱해진다고. 10의 3승씩 곱해져. 그럼 이제 메가 10의 6승 100만이지 100만. 메가는 메가라고 적고 대문자 M을 써. 메가바이트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옛날에 막 486 컴퓨터, 586 컴퓨터 있을 때 게임 하나가 뭐 2메가바이트, 3메가바이트. 그럴 때 이제 메가바이트를 많이 썼지. 그때는 메가바이트도 사실은 엄청난 용량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경미한 용량이긴 하지. 영화 하나가 막 10기가바이트 넘어가고 이러니까. 어쨌든 메가라는 거는 결국은 뭐다? 100만이라고 하는 100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나타내는 SI 접두어다.
메가가 10의 6승이면 그 위에는 10의 9승 기가가 있겠지. 기가는 10억이야. 10억. 기호로는 대문자 G를 쓰고 10억을 나타내더라. 10억을 나타내는 말이다. 기가가. 그 위에는 10의 9승 위에는 테라 있겠지. 테라. 테라라고 쓰고 기호는 대문자 T를 쓴다. 요새는 하드디스크들이 SSD나 하드디스크 이런 용량들이 다 테라바이트 단위로 많이 나오지. 기가바이트도 물론 지금 현존하긴 하지만은 뭔가 좀 기본적으로 용량이 좀 풍부하다라고 하면 이제 테라바이트 단위로 가는 거고, 테라는 1조를 뜻한다. 1조를 뜻하는 SI 접두어다. 테라, 1조. 테라바이트 하면 1조 바이트구나. 그래서 10의 12승을 나타내는 거구나 생각하면 되고, 그 위에가 10의 15승 페타. 기호는 P라고 한다. 이거는 천조를 나타내는 거다. 천조를 나타내는 SI 접두어가 페타. 그 위에 10의 18승은 뭐다? 10의 18승은 페타 위에는 엑사라고 하는 거고, 엑사라고 쓰고 기호는 대문자 1을 쓴다. 그러면은 엑사는 천조에서 천 곱한 거니까 백경이 될 거고, 백경. 엑사는 백경을 나타내는 SI 접두어다. 이 숫자를 나타내는 거구나. 엑사 위에 뭐가 있어? 10의 21승 있지. 제타. 제타라고 쓰고 기호는 G를 쓴다. G. 그래서 이거는 어떤 숫자를 나타낸다? 백경에서 천이 또 곱해진 10해를 나타낸다. 10해를 나타내는 게 제타다. 점점점 숫자 단위가 커지지. 그지? 제타 위에는 뭐가 있어? 10의 24승 요타라고 하는 게 있고, 요타라고 쓰고, 그리고 기호는 대문자 Y를 쓰더라. 요타는 한 자를 의미해. 1자. 1자라고 하는 숫자를 나타내는 거고, 그 위에 단위가 이제 로나. 10의 27승은 론나라고 한대. 론나. 바로 NNA. 론나라고 하고, 기호로는 R을 씁니다. 로나라고도 많이 들었는데 론나라고 이렇게 정식으로 이름을 해놨네. 론나래. 그래서 10의 27승을 나타내는 게 론나다. 그지? 론나는 뭐야? 1자에서 1000 곱했으니까 1000자가 되겠지. 1000자를 나타내는 그 숫자가 론나다. 그래서 지구의 무게가 대략 6 론나그램 정도 된대. 한 지구 정도 돼야 이제 론나 단위를 쓰는구나. 이 정도는 돼야 이 숫자를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위에 단위가 퀘타래, 퀘타. 퀘타는 10의 30승. 10의 30승을 나타내는 거고, 대문자 Q를 나타낸다. 100만자. 100만자를 퀘타라고 한다. 목성의 질량을 대략 추측하기를 이 퀘타그램 정도 추측을 하고 있어. 현대 과학자들이. 그지? 목성 크기 정도 돼야 퀘타 단위 쓰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굉장히 큰 수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십진 배량을 나타내는 그 SI 접두어들을 데카부터 해서 데카, 헥토,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엑사, 제타, 요타, 론나, 퀘타까지 이렇게 한번 쭉 다 봤고, 그러면 이제 십진 배량을 했으면은 이제 거꾸로 나눠지는 것들, 십진 분량에 대해서 한번 좀 보면은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대시라고 한대. 대시. 소문자 D로 나타내고 10분의 1을 의미해. 10분의 1. 데시리터 이런 거 할 때 리터 단위 쓸 때 데시리터 많이 썼던 것 같아. 데시미터 이런 거는 좀 잘 안 썼던 것 같고, 센티미터를 많이 쓰지. 실제로 많이 쓰는 미터 그 길이의 단위는 센티미터지. 그지? 그래서 이제 10분의 1을 데시라고 하고, 그리고 100분의 1을 센티라고 한다. 기호로는 C로 나타낸다. 대략적인 손가락 굵기 정도. 실제로 많이 쓰는 기호고, 100분의 1은 뭐라고 한다? 밀리라고 하고, 소문자 M으로 쓴다. 소문자 M. 그지? 소문자 M으로 쓰고, 이거는 1000분의 1을 의미해. 그럼 여기까지는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3승,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가는데,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10의 3승 단위로 쭉쭉쭉 나눠지겠지. 그지? 10의 6승 분의 1을 뭐라고 한다?
100만 분의 1을 뭐라고 한다? 마이크로라고 한다. 마이크로. 마이크로라고 하고 그냥 U라고 했는데 사실은 요런 식으로 써. 약간 앞에 막대기 하나 끊고 U 하나 이렇게 써주는 것처럼 마이크로, 마이크로미터 이런 말 많이 쓰지. 그지? 미터긴 미터인데 100만 분의 1미터를 마이크로미터. 요새는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나노미터,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거 할 때 2나노펩, 3나노펩, 4나노펩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다룰 수 있는 영역이 나노미터까지 갔구나. 나노미터. 나노미터는 뭐야? 10억 분의 1미터야. 사실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거지. 현미경으로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수준인데 나노미터까지 우리가 그런 반도체를 만들 때 다룰 수 있는 수준까지 과학이 발전했구나. 나노는 결국은 뭐다? 마이크로에서 1000분의 1이 또 나눠진 나노라고 쓰고 그리고 기호로는 소문자 n을 쓴다. 10억 분의 1, 10의 9승분의 1을 억 분의 1을 나노미터라고 한다. 나노라고 한다. 나노라고 하는 SI 접도를 쓴다. 그럼 나노 밑에는 뭐가 있어? 나노가 10의 9승분의 1이니까 10의 12승분의 1 피코 있겠지. 피코. 피코라고 쓰고 소문자 P를 쓰는 거야. 소문자 P. 이거는 뭐냐면 1조분의 1. 1조분의 1을 피코라고 한다. 이제 우리가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하면 이제 피코미터라고 하는 단위도 많이 쓸 날이 오겠지. 지금은 막 흔하게 쓰는 단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피코는 1조분의 1을 의미를 한다. 소문자 P로 쓴다. 피코가 10의 12승분의 1이었고 그 밑에는 펨토. 펨토. 펨토라고 쓰고 기호로는 소문자 F를 쓴다. 소문자 F. 기호로는 소문자 F를 쓴다. 그래서 1000조분의 1, 10의 15승분의 1을 펨토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거고 10의 18승분의 1, 100경분의 1을 뭐라고 한다? 아토라고 하고 소문자 A라고 기호를 씁니다. 아토가 뭐였다? 100경분의 1을 말하는 거다. 아토. 그리고 10의 21승분의 1, 10의 21승분의 1. 더 계속 지금 1000배씩 계속 작아지고 있는 거야. 더 작은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잽토라고 하고 소문자 Z, 소문자 G를 기호로 쓴다. 잽토. 10회분의 1이야. 10회분의 1을 잽토라고 한다. 그거보다 더 작은 단위 10의 24승분의 1은 뭐라고 하냐면 욕토라고 한다. 욕토. 그래서 기호로는 소문자 Y를 씁니다. 욕토라고 돼 있는데 그대로 읽으면 욕토가 될 것 같고 욕토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한글로 적어놨네. 소문자 Y 쓴다. 10의 24승분의 1이다. 한마디로 1자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거보다 더 작은 단위는 뭐냐? 론토. 론토라고 하고 소문자 R을 기호로 쓴다. 천자분의 1. 한마디로 10의 27승분의 1을 론토라고 하고 그거보다 더 작은 단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퀼토라고 한다. 그리고 소문자 Q로 쓴다. 퀼토. 퀼토라고 하고 100만자분의 1을 퀼토라고 한대. 100만자분의 1을 퀼토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0의 1승부터 10의 30승까지 쭉 커지는 거, 10의 배수로 쭉 커지는 거, 그지? 3승까지는 10의 1승 단위로 있고 3승부터는 3승, 1000씩 쭉쭉쭉쭉쭉 곱해지는 그런 단위들 보고 그리고 10의 10분의 1부터 1000분의 1까지는 10의 1승씩 나눠지는데 여기서부터는 10의 3승씩 쭉 나눠지면서 단위들을 보면은 이제 뭐 최근에 발견된 그런 기호들을 보면은 다 이름이 비슷해. 제타, 잽토, 요타, 욕토, 론나, 론토, 퀘타, 퀘토 이런 식으로 이름은 조금 비슷하게 가고 그러면 구별을 지어주려면 소문자, 대문자 써야 될 것 같고 그지? 그래서 보통은 분량, 분수에 대해서는 소문자 기호를 많이 쓰고 배수에 대해서는 대문자 기호 많이 쓰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10의 1승, 10의 2승, 10의 3승 정도까지는 그냥 어떻게 쓰더라? 소문자 이거 써주더라. 킬로미터 할 때 대문자 K 안 써주지. 이거를 대문자로 써버리면 나중에 온도 단위 켈빈이랑 이런 것들 좀 많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쓰던 대로 소문자로 쓴대 이런 것들은. 그래서 SI 접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고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궁금한 사람들은 여기 가 보면은 표준 이야기에서 SI 단위계 정의 가 보면은 기본 단위들이 있거든. 우리가 쓰는 기본 단위. 시간은 세컨, 초를 기본 단위로 쓴대. 길이는 미터를 쓴대. 질량은 그람이 아니고 킬로그램이 기본 단위야. 기본 단위가 킬로그램인데 그냥 워낙 이제 그람 앞에다가 우리가 SI 접도를 그냥 붙여서 써왔기 때문에 기본 단위, 질량의 기본 단위는 그람이 아니고 킬로그램인데 그냥 그람에다가 SI 접도를 붙여서 쓰더라. 알고 있으면 되고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연력학 단위 아까 이제 킬로 할 때 그 K랑 좀 헷갈릴 수 있는 켈빈이야, 켈빈. 켈빈이고 물질량 단위는 몰이고 광도의 단위는 칸델라 많이 쓴다. 이런 기본 단위들도 나타나 있고 그런 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면 이런 것들 다운받아서 보면 돼. 국제 단위계 제곱판 아마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빠가 이전에 막 학생 때 궁금했을 때는 7판인가 8판인가 그랬었는데 일단 요런 거 다운받아 보면은 국제 단위계라는 이름이 딱 나와 있네. 왜 SI라고 하는지 알겠네. 그지? 원래는 영어로 하면은 인터내셔널 시스템이야. 어, 국제 시스템 계라고 하는 건데 뭐의 계야? 단위에 대한 계야. 그래서 국제 단위 계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진 건데 왜 ISR라고 안 하고 SI라고 하는지 봤더니 사실 요거 프랑스어에서 온 거네. 그지? 봐. 여기 가면 표준 이야기 가면은 국제 단위계 개요. SI의 역사적 배경도 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 프랑스어계에서 뭐 시스템 인터내셔널 뭐 유니츠에서 온 약어래. 국제 단위계는 영어에서 온 게 아니고 어디서 왔다? 프랑스어에서 왔다. 어, 발음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 파파고한테 한번 물어보자. 정확하게 발음을 할진 모르겠는데 프랑스어에서 왔으니까 요거 붙여서 한번 Le 읽어보세요. système international des unités. 뭐라고? Le système international des unités. Le System International de Unité 뭐 이런 식으로 읽는데 뭐 그렇대. 발음은 그렇대. 그래서 IS가 아니고 SI 국제 단위계 SI 접도어라고 하는 이유가 이 프랑스에서 왔기 때문에 SI라고 말을 많이 한다. 그런 뭐 역사도 나와 있고 뭐 특징, 양 체계와 단위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어. 궁금한 아이들은 이런 거 많이 들어가서 보면은 단위가 되게 중요한 게 단위의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그 비율을 배웠잖아. 나누기로 이제 비교를 한다라고 해서 비율을 배우고 그 비율을 나누기로 비교했을 때 어떤 뜻인지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는 뭐 농도 이런 것도 있었고 밀도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속도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단위들에 대해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퍼 뒤에 나오는 그게 기준량이 되는 거고 앞에 있는 퍼의 앞에 있는 숫자가 비교하는 양이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단위는 이런 의미구나.'라고 하는 게 단위를 보면 다 알 수 있어. 속도 단위 보면 우리 그 자동차 속력 보면 킬로미터 per hour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속도 단위, 속력 단위. 속도랑 속력은 엄밀히 따지면 다르기는 한 거야. 속도는 이제 방향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어떤 점에서 어떤 점까지 그냥 직선거리, 변 위를 따지는 개념이고 속력은 그냥 내가 간 거리 쭉 다 해가지고 방향 상관없이 그냥 간 거리에 대해서 어떤 거리를 어떤 시간당 갔느냐 그게 속력인데 결국에는 만약에 이제 속력 단위를 본다라고 하면은 킬로미터 per hour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결국은 시간 분의 시간 몇 시간 갔는지 분의 총 간 거리잖아. 그치? 킬로미터잖아. 딱 단위를 보면은 시간당 간 거리를 빠른 정도, 속도, 속력이라고 하는구나라고 단위를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지 결국에는. 그지? 그래서 단위를 보고 이런 그 성질들에 대해서 이거는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이구나.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 분수로 나타내는 하나의 숫자구나. 그게 단위구나. 이거를 인지를 하면은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보는 눈이 상당히 넓어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단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도 많이 들어가 보고 국제 단위계 이런 것도 많이 좀 시간 내서 읽어보고 시간이 나지 않아 이런 거를 읽어볼 시간은 학생 때 절대 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을 내서 읽어봐야 돼. 천천히 이거 무슨 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천천히 찾아보면서 요새는 그 뭐냐 챗GPT나 뭐 제미나이 이런 데 찾아보면은 질문하면은 어 잘 대답해 주잖아. 근데 그 질문의 질이 대답의 질과 연결이 돼. 질문의 질이 높을수록 대답의 질도 높아져. 그게 무조건 지금은 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해하는 그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해 주는 데 있어서는 꽤나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당연히 사실들은 이런 공식적인 문서나 그런 것들에서 찾아봐야겠지만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런 것들은 이제 찾아봐야겠지만은 그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사실에 대해서 그걸 이해하기 위한 설명을 부탁하는 데는 꽤나 조금 효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오늘 이제 생각했던 게 이거지. SI 단위의 십진 배수와 십진 분수. 홈페이지에는 십진 배량, 십진 분량 이렇게 써 놨는데 수나량이나 그냥 같은 거라고. 그지? 십진 배수와 십진 분수라고 해 놨네. 그러면 또 여기 가면 이제 31 페이지 쪽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막 이런 단위들이 있고 이건 어떻고 다 써 놨고 여기 가면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봤던 데카, 헥토,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헥사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네. 그지? 그래서 우리가 궁금했던 요런 거 있어. 컴퓨터는 사실은 이진수를 쓰잖아. 그지? 그러면 킬로바이트, 킬로비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2의 10승 1024 바이트라는 소리란 말이지. 근데 왜 킬로바이트라고 할까? 1000바이트라고 할까? 1024바이트라고 안 하고. 그지? 아빠도 이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제 좀 해소가 되는 거지. 그지? 사실은 정확하게 쓰려면 킬로비트는 1024비트가 아닌 1000비트를 나타내는 거 맞지? 왜? 킬로가 뭔데? 1000이잖아. 그지? 1000을 나타내는 건데 이의 거듭 제곱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접도의 명칭과 기호는 다음과 같이 권장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킬로바이트를 쓰기는 하는데 2의 10승을 나타내는 1024를 나타낼 때는 키비, 웨비, 기비, 테비 사실은 키비바이트, 메가바이트가 아니고 메비바이트, 기가바이트가 아니고 기비바이트, 테라바이트가 아니고 테비바이트. 이게 맞는 말이래. 페비, 엑스비, 제비. 뒤에도 전부 다 B자를 붙여 놨네. 그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2의 거듭 제곱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더라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알 수 있고 너무 좋네. 그지? 똑똑해지는 것 같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아까 이제 그것도 설명이 있네. 킬로그램이 왜 그램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는데 그램이 기본 단위가 아니고 이게 기본 단위, 킬로그램이 기본 단위냐, 질량에서는. 뭐 킬로그램은 역사적인 이유로 명칭과 기호의 접두어를 포함하는 유일한 일관된 SI 단위이다. 그냥 그렇다네. 명칭과 기호의 접두어를 포함을 한대. 그램에 지금 킬로그램에 그 기호에 킬로그램이라는 기본 단위에 접두어를 포함하고 킬로라고 하는 접두어를 포함하고 있잖아. 그렇게 되는 유일한 일관된 SI 단위래 킬로그램이. 그냥 그렇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알아둬라. 우리는 사실은 질량의 단위에 대해서는 십진 배수와 십진 분수는 단위 명칭 그램 앞에다가 단위 기호 그램에다가 각각 접두어의 명칭과 기호를 붙여서 사용을 하는데 근데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이다. 알아둬라. 뭐 그런 거네. 그지? 그래서 표시할 때는 뭐 10의 마이너스 6승 킬로그램은 마이크로 킬로그램이라고 안 하고 결국은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00이란 소리잖아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그냥 밀리그램으로 표시해라. 기본 단위가 킬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램이 기본 단위인 것처럼 그렇게 표시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여기 적혀 있네. 뭐지? 접도 기호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 센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단위 1의 기호인 숫자 1에 붙여서 사용할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접도의 명칭은 단위 1의 명칭 즉 단어 1에 붙여서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런 말도 해놨고 그래 뭐 누가 많이 틀리게 썼나 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뭐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아.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SI 단위의 접두어들, 10진 배수에 대한 접두어들, 10진 분수에 대한 접두어들 한번 알아봤고, 아, 이게 실생활에서 실제로 이렇게 쓰는 단위였구나. 이런 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었다.